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문자 작성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문자는 주석 요소 중에 하나가 되는데요. 문자 같은 경우는 도면에 대한 어떤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 도면에 작성된 문자는 어떤 각각의 문자 스타일을 갖고 있는데요. 여기서 문자 스타일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문자에 대한 속성을 뜻하는 겁니다. 자, 단축키는 ST입니다. 자, 이 안에는 글꼴이라든지 크기라든지 그다음에 글자의 모양이라든지 이러한 어떤 등록 정보들을 갖게 되는데요. 이 등록 정보들을 이런 여러 가지 속성들을 이용해서 문자를 기입을 하시기 전에 문자 스타일을 지정을 해야 됩니다. 문자 스타일을 지정하시고 작업을 하시게 되면은 앞서 여러 가지 문자에 대한 속성들을 그대로 반영을 하기 때문에 아주 그 정확한 정보를 도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자 스타일을 지정하실 때는 반드시 st라는 명령을 사용합니다. st. 자, 커맨드 라인에서 st를 입력하시거나 또는 style 전체를 다 입력하셔도 됩니다. 엔터 키십니다. 자, 텍스트 스타일이라고 나오는데요. 텍스트 스타일은 아주 간단하죠. 어, 자, 요 스타일저는 어떤 그 유형이죠. 형태, 유형 또는 형태, 모양입니다. 자, 사용자가 지정한 부분이 사용자가 별도로 만든 것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자, 기본적으로 스타일을 지정하지 않으시면 이 스탠다드라는 문자 스타일을 이용해서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냥 폰트가 있는데요. 폰트는 글꼴이죠, 글꼴. 그냥 폰트 네임은 기본 에어리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글꼴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폰트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SHX라는 폰트 글꼴이 있습니다. 폰트 글꼴, SHX 글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폰트 글꼴은 우리가 윈도우즈를 설치를 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설치되는 기본 폰트입니다. 설치되는 기본 폰트. 기본, 기본 폰트. 글자를 못 쓰겠네. 자, 요거는 윈도우즈 폴더에 폰트라는 폴더에 포함이 되는 폰트들인데요. 여기서 이 폴더에 들어가는 폰트들은 기본적으로 여기 다 나타나게 됩니다. 이와 반해서 SHX라는 글꼴은 별도로 설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쪽이 상용이죠, 상용. 상용 폰트들은 별도로 구입을 하신 다음에 설치를 하시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윈도우즈 기본 폰트와 SHX 글꼴은 차이가 있습니다. FON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폰트 자체는 1바이트를 기본으로 사용합니다. 1바이트를 기본으로 사용하고요. 이 같은 글꼴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영문이나 숫자 같은 게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SHX 글꼴 같은 경우에는 확장자가 SHX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2바이트를 사용하죠. 자, 이 같은 경우 이런 글꼴들이 대체적으로 한글, 그 다음에 특수기호, 그 다음에 일본어, 뭐 중국어 이러한 것들이 대표적으로 2바이트의 글꼴을 사용하고요. 아래쪽에 use big font라고 나오죠. use big font. use big font가 바로 SHX를 사용할 경우 활성화되는 옵션입니다. 폰트 글꼴을 사용할 경우에는 use big font는 사용을 못하게 되고요. 큰 글꼴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거를 SHX라고 볼까요? 자, 이거 보면 TT라고 되어 있죠. TT. TT가 바로 폰트의 기본 글꼴입니다. SHX. 자, 여기 있네요. SHX. 자, use big font 사용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폰트의 스타일에는 레귤라, 자, 레귤러 체가 있고요. 레귤러 체는 기본 폰트입니다. 기본 폰트.
그 다음에 볼드체가 있습니다. 볼드는 굵게 한다는 뜻입니다. 굵게. 그 다음에 볼드 이탈릭. 볼드 이탈릭은 굵게 하면서 약간 기울임체. 그죠? 그러면 이탈릭체는 일반 글꼴에서 약간 기울임체. 이걸 뜻하는 겁니다. 자, 사이즈는 글자의 크기를 나타내는데요. 자, 높이, 웨이시 있습니다. 높이 뜻하는 거죠, 높이. 높이라는 것은 문자의 높이 값을 지정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업사이드 다운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거 위아래로 거꾸로라는 뜻입니다. 거꾸로 글자의 위쪽과 아래쪽으로 갖다가 반대로 뒤집어 주는 거죠. 자, 그러면 백워드는 글꼴을 왼쪽에서 오른쪽이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반대로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위드 팩터라는 부분은 폭 비율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폭 비율이라는 것은 문자 폭을 비율로 지정하는 겁니다. 1을 기준으로 해서 1보다 작을 경우에는 원래 글자 폭보다 좁게 표현이 되는 거고요. 1보다 클 경우에는 원래 글자 폭보다 넓게 표현이 됩니다. 이를테면은 자, 글자가 이렇게 폰이란 글자가 이렇게 있으면요. 가로가 1, 세로가 1이라고 했을 때 이게 1이란 뜻입니다. 자, 이걸 만약에 2로 지정한다. 그러면 폭이 넓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폰. 요 가로폭이 2가 되고요. 높이는 그대로 1이 되는 겁니다. 이걸 0.5로 지정하면 좁게 되는 거죠. 좀 이렇게 폰. 원래 여기에서 이게 1이면 이게 0.5가 되는 거죠. 높이 방향은 1 그대로 유지하는 거고요. 요 값을 2로 바꾸게 되면 역시 크기도 이렇게 높아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OBQ 앵글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각도입니다. 기울기 각도. 만약에 이걸 레귤러체를 사용할 경우 이걸 각도를 입력하게 되면 기울임체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15도, 45도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세커런트는 현재 현재 스타일을 갖다가 기본 글꼴로 만들어 준다는 뜻이고요. 그다음 뉴 버튼을 누르면 앞서 우리가 여기서 설정했을 때 새로운 어떤 행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도면을 갖다가 오픈을 했을 때 자, 이렇게 자, 캐드를 종료하고 다시 열어야겠네요. 자, 간혹 가다가 도면을 우리가 처음에 오픈을 하게 되면은 글꼴이 없으니까 어떤 지정해라는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자, 요 메시지입니다. Missing SHX 파일. 그러니까 SHX 파일이 없으니까 잘못됐으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one or more SHX files are missing. What do you want to do? 가 나옵니다. SHX 파일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어떤 방식을 취할 것인가? Split a replacement for each SHX 파일. SHX 파일을 다른 파일로 대체를 시키겠다, 교체를 하겠다 뜻이죠. 그다음에 inner the missing SHX file and continue. 무시하고 넘어가겠다는 뜻인데 이런 경우에는 다른 SHX 파일로 그러니까 교체를 시켜 주셔야 됩니다. 자, 선택하시고요. 자, 폰트 for style SHX 자, 놓는데 이 중에서 원하는 어떤 폰트를 선택하시고요. OK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글꼴이 대체가 돼서 바로 정상적으로 글꼴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만약에 무시를 하게 되면은 글꼴이 그러니까 SHX 글꼴을 사용하는 글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물음표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글꼴을 대치를 시켜 주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문자 스타일에 대해서 알아봤으면요. 문자를 실질적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데 문자를 작성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일행 문자를 입력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러면 다중행 문자를 입력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단일행 문자를 싱글이라고 하죠. 싱글 텍스트라고 하고요. 다중행 문자를 멀티,
텍스트라고 얘기합니다. 단일형 문자를 보통 우리가 싱글 텍스트라고 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디텍스트라고 얘기합니다. 디텍스트. 정확하게는 우리 영문 그대로 써야 되기 때문에 단일형 문자 디텍스트 이렇게 입력합니다. 또는 줄여서 DT라고 입력하셔도 되고요. 다중형 문자를 MT라고 작성합니다. 자, 단일형 문자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죠. 자, 여기서 텍스트라는 부분을 보이시죠? 클릭합니다. 멀티라인 텍스트, 싱글 라인 텍스트가 나오죠. 이게 T 텍스트입니다. T 텍스트 또는 단일형 문자입니다. 자,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텍스트 스피릿 스타트 포인트 오브 텍스트 오어, 자, 문자를 시작하기 위한 기준점을, 스타트 지점을 입력해라 이래 나오죠. 자, 시작점을 클릭을 하시고요. 그러면 텍스트 스피릿 헤이, 이거는 뭐냐면은 문자 높이를 입력하라 뜻입니다. 지금 문자 높이가 2.5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스탠다드, 그러니까 우리가 스탠다드 문자 스타일을 사용하기 때문에 2.5로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대로 2.5로 엔터키 치시고요. 텍스트 스피릿 로테이션 앵글 오와 텍스트, 각도를 입력하는 뜻입니다. 각도, 문자 각도. 그러니까 문자를 수평으로 쓰는 게 아니라 만약에 90도로 이렇게 써야 된다. 그럼 90도로 입력하시면 되겠죠. 또는 270도로 입력하게 되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겠죠. 자, 0도이기 때문에 그대로 엔터키를 치겠습니다. 자, 텍스트를 입력하 놓습니다. 텍스트 여기서 글자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단일 자, 이렇게 입력을 하는 거죠. 입력을 하신 다음에 엔터키를 치시면 다음 칸으로 내려갑니다. 문자 입력은 단일행과 다중행 문자가 있습니다. 엔터키 다시 치시고요. 한 번 더 엔터키를 치면 종료가 됩니다. 자, 근데 글꼴이 굉장히 작죠? 글자 크기가. 이 글자 크기는 앞에서 우리가 헤이 부분, 그 부분에서 입력을 하셔야 정상적으로 나옵니다. 자, 다시 보죠. 이번엔 DT로 입력하겠습니다. DT. 자, 입력하시고 엔터키 칩니다. 역시 똑같죠? 기준점 입력을 다 지정했습니다. 높이값이 2.5 되었습니다. 자, 요 크기를 가정하면은 한 20으로 입력하겠습니다. 로테이션 각도는 0도로 하겠습니다. 자, 2013 강좌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엔터키 한번 치시고 한 번 더 칩니다. 그럼 종료가 되죠. 자, 다시 DT를 입력하시고요. 엔터. 시작점 지정하시고 높이를 이번엔 15로 하고요. 각도를 90도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입력할 때는 수평으로 입력이 되죠. 그런데 종료를 하게 되면 이렇게 수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DT 명령 실행하시고요. 기준점 지정하고 10 그대로 사용한 다음에 각도를 270도로 하겠습니다. 역시 수평으로 쓰십니다. 문자 입력입니다. 각도는 270도이고요. 엔터 한 번 더 칩니다. 어떻습니까? 자, 90도, 270도죠? 이번에는 180도로 입력하겠습니다. 자, DT 다시 입력합니다. 기준점 지정하시고요. 자, 각도 180도. 자, 입력입니다. 각도는 180도. 엔터 두 번 반대로 가보죠. 이 180도가 됩니다. 180도.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글자를 수정할 때는 매우 간단합니다. 더블 클릭하면 됩니다. 더블 클릭. 자, 더블 클릭하시면 수정 모드로 바뀝니다. 여기서 그냥 CAD 2013 이렇게 입력하시고 ESC 버튼 눌러버리시면 됩니다. 자, 엔터키 치면 되고요. 다시 한번 엔터키 치면 종료가 됩니다. 자, 더블 클릭하면 수정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특성 우리가 이것뿐만 아니라 특성 대하상자를 통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QP라는 게 있죠. QP. 신속 프로퍼티스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텍스트 2라고 나오고요. 글자의 이 크기, 글꼴 크기, 방향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각도를 5도로 하겠습니다. 200 마이너스 5도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되죠. 이틀렉트로 되죠. 355도 전환 바뀝니다. 높이를 10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스티피라고 있는데요. 이걸 자리 맞춤이라고 합니다. 자리 맞춤. 자리 맞춤이라는 거는 텍스트를 입력할 때 기준점이 뭐냐 그걸 뜻하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DT를 입력하시고요. 저스피트라는 나오죠. 클릭을 합니다. 자, Align, Fit, Center, Middle, Right, TL, TC, TR, ML, MC, MR, BL, BC, BR 뭔지 모르겠지만 무지하게 많네요. 자, 요것들은 자, 요렇게 있다고 가정합니다. 가정했을 때 이렇게 선을 중심을 하나 꺼볼까요? 자, 이렇게 선을 이렇게 구분을 시킵니다. 구분을 시키면은 여기서 얼라이즈나 피 센터 이런 거는 무시하시고요. TL이 있습니다. TL. TL이라는 건 탑레프트입니다. 탑레프트. 자, 요걸 뜻하는 겁니다. 요 부분. 이게 TL이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 중간점 있죠. 중간점. 이 부분이 ML입니다. 그 다음에 우측 하단, 좌측 하단. 이게 BL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T라는 거는 탑을 뜻하는 거고요. M은 미들입니다. 중간이라는 뜻이죠. B는 바텀이죠. 자, 그러면 뒤에 있는 L은 뭡니까? 레프트겠죠. 왼쪽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우측으로 가가지고 자, 요 점들, 요 점들, 요 점들 TR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MR 요 점은 ML이 되겠죠. 자, 여기서 R은 뭡니까? 라이트라는 뜻이죠. 라이트. 우측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요 점은 TC라는 뜻입니다. TC. TC. 자, T는 탑이니까 C는 뭐겠습니까? 센터라는 뜻이죠. 센터. 위, 가운데. 그죠? 이거는 MC. 요거는요. BC. 맨 아래. 자, 이렇게 해서 이 글자를 인정하는 데서 있어서의 정렬 방식을 이런 식으로 지정하는데요. 정확하게는 저스피트라는 거는 저스피트 JUS PITY입니까?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삽입점입니다. 삽입점. 문자 삽입점. 문자의 삽입점. 즉 위치를 지정하는 겁니다. 위치를 지정. 문자의 삽입점 또는 뭐 위치를 지정하는 것이고요. 문자를 작성할 때 정렬하거나 작성한 후에 특성 팔레트를 통해서도 정렬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작성할 때 정렬 옵션을 따로 지정하지 않고요. 기본값 맨 아래 이걸 유지하는 겁니다. 이걸 이용해서 여기서부터 글자를 높이 헤이시죠 이게. 그 다음에 여기 뭡니까? 각도죠 각도. 각도를 이용해서 이렇게 작성하는 겁니다. 즉 이 기준점이 달라지게 되면은 만약에 기본값은 BL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글자를 입력하는데 이 값이 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글자의 회전 반경이라든지 그러니까 로테이터 시켰을 때의 각도, 높이 이게 달라지겠죠. 만약에 이거 ML을 갖다가 그러니까 미들 레프트를 기준으로 해버리면 이렇게 올라가 버리겠죠.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만큼 사실은 뭐 저스피트가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다만 어떤 의미라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왼쪽 L
탑, 미들, 바텀, 오른쪽, 라이트, TR, MR, MC, 중간, TC, MC, BC 이런 의미를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 다음에 보통 BC, 왼쪽에 BL이 기본값이라고 했죠? 자, 저스피트 다시 볼까요? JUS, TIFY네. 자, 스타일을 클릭해서 문자 스타일을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줄 문자 입력이 있는데요. 여러 줄 문자, 다중의 문자라고 합니다. 자, 그냥 텍스트라고 입력하셔도 되고요. 또는 m텍스트라고 입력하셔도 되고, 또는 단축키로 t 또는 mt 이렇게 입력하셔도 됩니다. 자, 여러 줄 문자를 작성하는 건데요. 작성 및 편집 중에는 항상 내부 문자 편집기가 표시되어서 글꼴, 문자, 높이, 단락 등 여러 줄 문자 관련 편집을 아주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볼까요? MT로 입력하겠습니다. 엔터키 치시고요. 텍스트 스페디 퍼스트 코너. 첫 번째 코너점을 지정해라. 첫 번째 코너점을 지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프사이트 코너 오브. 다른 코너를 지정해라. 지정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입력하는 이 부분, 범위를 지정한 그 부분에 문자를 입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중의 문자는 좀 특수한 경우가 이렇게 문자를 입력할 수 있는 워드 프로세서 같은 게 뜹니다. 이 워드 프로세서를 통해서 글자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크기를 또 조절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요 안에다가 글자를 입력합니다. 초보자이기 때문에 기본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입력하시죠. 입력하신 다음에 종료를 할 때는 컨트롤 엔터키 쳐버리시면 되고요. 또는 상단에 다중의 문자를 입력할 때는 이렇게 리본 탭이 열리게 됩니다. 이 리본 탭을 통해서 문자 크기, 스타일 이런 걸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10으로 되어 있는데요. 특정 부분을 이렇게 블록 지정하시고요. 글자 크기를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글자 굵기. 자, 오토캐드 2013 블록 지정하고 굵게 이탈릭체 지정하고요. 맥스 초보 언더라인 띄워주고요. 운영자가 작업한다. 윗줄로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지수선도 넣을 수도 있고요. 대문자를 소문자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소문자를 대문자로 바꾸는 거고요. 대문자를 소문자로 바꾸는 겁니다. 어프스케이프, 로우스케이프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글자, 글꼴도 바로 여기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자리 맞추기도 넣어죠. 자리 맞추기. 자리 맞추기도 역시 마찬가지죠. TL, TC, TR, ML, MC, MR, BL, BC, BR 다 다르죠? 자, ML로 해볼까요? 자, 칼럼을 통해서 다이내믹 칼럼이라는 건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줄넘김 기능을 작동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심볼 같은 것도 쉽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캐드에서 심볼을 입력할 때 심볼이라는 건 특별한 기호라는 겁니다. 자, %% D라는 거는 디그리라는 건 뭔가 각도죠, 각도. 각도를 표시를 할 때 이렇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면은 여기다가 뒤에다가 각도를 45도라고 입력을 해야 되는데 각도를 입력하기 곤란합니다. 어렵습니다. 이때는 심볼이라는 걸 사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 뒤에다가 %D라고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각도를 인식을 합니다. 자, %D 각도를 바뀌어버리죠. 자, 두 번째
플러스 미니트 퍼센트 P 45 퍼센트 P 플러스 마이너스 45 이렇게 입력합니다. 자, 다시 다이메타 50 퍼센트 C 지름 50이라는 뜻이죠. 이걸 앞에다 써야겠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특수한 기호를 심볼을 입력할 때는 반드시 앞에다가 퍼센트라는 걸 붙이시고요. 또는 우리나라 원화 표시 이리 붙일 수도 있고 DPC 또는 뒤에 숫자 특별한 어떤 이 심볼이 정의된 이 기호 숫자들을 이렇게 기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들을 일일이 전부 다 외우려면 어렵겠죠. 그래서 심볼이라는 경우를 여기서 쉽게 이렇게 작업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더 버튼 누르면 또 다른 특별한 기호들이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스펠 체크라는 거는 그 뭡니까 글자 체크 글자 맞춤법이죠. 맞춤법. 자, 다 됐으면은 클로즈 텍스트 에디터 또는 컨트롤과 엔터 키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이렇게 적용이 되어 버립니다. 이게 다중형 문자 입력 방식입니다. 역시 다중형 문자로 수정할 때는 더블 클릭 하시면은 바로 수정 모드로 바뀌고요. 클로즈로 닫아버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 알아봤습니다. 문자 입력에서 자, 첫 번째 문자 스타일 지정 스타일이라는 명령을 씁니다. 두 번째 단일형 문자 그죠? DT입니다. DT.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중형 문자 텍스트 MT T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약어를 사용해서 입력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수정할 때는 글자 더블클릭 그죠? 더블클릭해서 수정하고요. 또는 요 아래쪽에 있는 그리기 도구에서 QP 퀵 프로피티스에 의해서 글자 크기, 글꼴 이런 것들을 바로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